안녕하십니까. 애청자님의 주식 자산 가치를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바꾸기에 기업의 투자 가치를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기업을 발굴 소개하는 정하산 기업가치연구소의 정태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박 투자의 길 제178회차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방산주 빅코어 중에서 베스트는 어딜까를 찾아봤더니 투자자 관점에서는 한국항공우주 카이라래죠. KAI 한국항공우주가 아닐까 이런 결론에 이르러서 그 내용을 한번 애청자님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 앞서서 오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의 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에 동의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모처럼 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코스피는 1.8%가 오르고 코스닥은 3.4%나 올랐네요. 그동안 시장을 짓누르던 큰 바위덩어리 하나가 치워진 듯 해갖고 개운한 마음입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결정을 내려준 데 대해서 환영합니다. 이거는 1400만 개미 투자자의 그 염원에 부응한 것이고 또 개미 투자자의 그 민원이 뭉친 힘이 이루어낸 승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11월 12월 연말 장세가 아주 상승 장세로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같이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방산주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작은 1번입니다. 방산주는 미국 대선에 관계없이 그 전망이 지속적으로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 우선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각국이 자중 국방을 강화할 테고 그러다 보면 무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또 K방산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방산이 각광을 받을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K방산이 또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그 큰 대세 흐름을 증명이라듯이 두 번째 10월 들어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방산주가 2개나 올랐어요. 10대 순매수 종목 중에서 그 첫 번째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 무려 10월달 주가 상승률이 23.9%예요. 많이 올라갔죠. 두 번째가 한국항공우주 카이라래죠. 코리아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라 해서 주가 상승률이 12.28%나 되네요. 그리고 또 최근 뉴스가 방산 빅코어의 그 영업이익, 금년도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돌파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산 4개 빅4 4개 종목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오른쪽 표를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분기 누계 매출이 6조 4,151억 6조 4천이네요.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가 2조 5,389억 그리고 현대로템이 2조 9,358억 근데 LIG 넥스원은 아직 3분기 실적을 발표 안 해갖고 상반기만 1조 3,682억이네요. 그리고 또 영업이익을 보니까 하나에어로는 영업이익이 8,322억 영업이익률이 13%나 되네. 굉장히 좋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는 1,986억 영업이익률이 7.8% 그리고 현대로템은 2,949억 영업이익률이 10% LIG 넥스원은 1,161억 영업이익률이 8.5%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제 전년 대비해 갖고 하나에어는 매출이 무려 1조 6천이나 증가했어요. 그리고 증가율이 33.8% 34%나 되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5,150억이나 증가해 가지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162억이에요. 엄청
작년 3,172억에 1.6배나 더 늘어났죠. 굉장히 좋죠. 그 다음 한국항공우주도 매출 증가율이 2,296억이라서 매출 증가율이 10%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증가가 1,054억이나 증가해서 113%가 증가했어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932억이었는데 1,986억이니까요. 엄청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현대로템도 매출 증가율이 3,376억이라서 13%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1,546억이 늘어나서 110%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LIG 넥스원도 매출 증가율이 2,756억, 이건 상반기 거만 한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매출 증가율이 25%고 영업이익 증가율도 7%나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방산 빅4가 다 굉장히 지난 금년 3분기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는 걸 나타내주고 있죠. 이거를 봤을 때 A형적으로 봤을 때 하나에어는 매출이 6조 4천 6조고 한국항공은 2조 5천, 현대로템 2조 9천, 그래서 LIG 넥스원 1조 3천. 요건 상반기니까 조금 안 되겠죠. 이렇게 따졌을 때 하나에어가 제일 대장주죠. 그리고 매출 증가율도 34%, 영업이익률도 13%. 수익성, 성장성 면에서 제일 대장주죠. 그리고 10월 주가 상승률도 하나가 제일 1등이었고요. 그래서 방산 부문에서는 매출, 영업이익 모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과연 이게 투자자 관점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일 좋을까요? 그건 또 다른 면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는 이 방산 빅4 중에 베스트를 저 나름대로 평가하는 그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큰 두 번째 방산주 빅4 중에서 베스트가 어디인지 한번 나름대로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11월 4일 종가가 36만 7천 원이네요. 한국항공우주는 5만 7,400원, 현대로템은 6만 1,500원, LIG 넥스원은 24만 4,500원이네요. 주가면에선 한국항공우주가 제일 저렴하죠. 그러니까 일단 개미 투자자가 접근하기가 제일 용이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연중 최고가와 최저가를 놓고서 어느 정도 높이에 와 있는지, 머리 꼭대기에 있는 건지, 뭐 무릎 이하에 있는 건지, 어깨에 있는 건지 이런 걸 판단하는 거죠. 최고가가 하나 에어로는 39만 5천 원이에요. 그래갖고 최고가 대비 7%가 빠져 있네요. 그리고 최저가는 12만 200원이니까 이거 대비해서 2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하나 에어를 사갖고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었으면은 2배 먹은 거죠. 200%를 먹은 거죠. 그리고 목표 주가는 48만 원. 목표 주가 대비해서 약 30%의 상승 여력이 있어요. 그리고 성장성으로 봐도 굉장히 좋고 수익성도 제일 양호하고 또 이 안전성 면에서는 부채 비율이 다 높죠. 4개 기업들이 다 359, 354, 177, 336 이렇죠. 근데 이 방산기업의 부채 비율이 높은 이유는 따로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방산기업은 대규모 계약 체결 시 상대방으로부터 그 미리 받는 선수금을 다 부채로 인식해요. 선수금이니까. 미리 받은 돈이 선수금이거든요. 그리고 방산기업은 고가의 그 연구개발 비용과 장기 프로젝트가 많아가지고 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고, 또 세 번째 방산기업은 정부와의 계약이 많아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방산기업들은 부채 비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근데 이제 정부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러니까 쉽게 부도나거나 민간기업처럼 이러진 않죠. 그런 특수성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져놓고 보니까,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항공기 엔진도 만들고 하는 굉장히 그 방산의 최고 대장주죠.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는, 현재 주가는 57,400원인데, 연중 최고가가 65,500원. 그래서 최고가 대비 5% 빠져있죠. 굉장히 여기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수준이죠. 그런데 최저가가 45,550원이니까 상대적으로 거의 안 올랐죠.
26%밖에 안 올랐네요.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얘는 목표 주가가 72,000원. 그래서 25%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성 같은 거 보시면 작년은 좋았는데 올해는 좀 연말까지 해서 안 좋을 걸 예상했는데 상반기엔 10% 매출이 올랐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8%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현대로템은 61,500원인데 최고가 대비 9%가 빠져있고 최저가 대비해서는 146%나 올라있죠. 얘도 많이 올랐죠. 그리고 LIG 넥스원은 244,500원인데 최고가 대비 7%가 빠져있고 최저가 대비 174%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얘도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4개 다가 거의 연중 최고가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보면 맞죠. 근데 최저가 대비 얼마나 올렸나를 봤을 때 한국항공이 제일 조금 올랐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이 올릴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네들 그 기업 한국항공우주는 뭐 전투기, 훈련기, 헬기 이런 거 만드는 회사죠. 그 다음에 현대로템은 K2 전차, 그리고 LIG 넥슨은 천군 미사일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죠. 이 세 개, 4개의 기업을 놓고 봤을 때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면에서는 하나에어로가 베스트예요. 매출도 제일 크고 주가도 제일 비싸고 시가총액도 얘는 17조 가까이 되고 나머지는 5조, 6조, 5조여서 나머지 3개 기업 다 더한 거에 얘 하나밖에 안 되죠. 하나에어밖에. 그러나 투자자 관점에서 볼 때는 주가가 제일 저렴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가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앞으로 또 최저가 대비 얼마 안 올라서 상승 여력도 많고, 그리고 이제 항공산업, 전투기, 항공기 이런 게 그 미래성까지 고려했을 때 한국항공우주가 제일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저하고 다르게 판단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 자료를 참고하셔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그래도 대장주가 최고야 하면 하나에어로를 가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거 뭐 그 방위산업 무기 중에 뭐 자주포, 미사일, 뭐 항공기, 전차 뭐 이런 것 중에서 이게 더 수출이 많고 더 용이하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 기업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가도 제일 저렴하고 저가 대비해서 조금 올랐기 때문에 상승 여력도 있고, 그리고 항공산업, 전투기, 항공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거다 이랬을 때 한국항공우주가 베스트가 아닐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장은 한국항공우주의 기업 개요와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가시죠. 잠깐 여기서 쉬어가는 말씀 드릴까요? 투자자의 금원이 뭐죠? 첫째, 비투군물. 빚내서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기다림의 예술인데 빚을 내면 조바심이라서 기다릴 수가 없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어디까지나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머리에 각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가 뭐죠? 투자금의 3분의 1, 적어도 30%는 항상 현금성 예수금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만 주식 투자된 자금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만회할 수 있는 최후의 버팀목이 되고, 좋은 종목이 나오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주식 투자에서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랬죠. 정보가 제일 중요한데 그 정보는 전업 투자자가 아닌 개인들은 공부할 양도 많고 공부하기도 힘들으니까 저같이 좋은 정보를 열심히 연구해서 공유하려는 그런 정직하고 유능한 투자자 정하산 기업가치연구소를 투자의 파트너로 삼아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저는 저를 좋아하는 분들이 저희 뭐 친구, 친지, 뭐 후배, 선배 이런 분들이 저희 애청자니까 그분들하고 좋은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장에는 한국항공우주의 그 기업 개요와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가시죠. 그다음 세 번째 참고 자료로 한국항공우주의 그 기업 개요와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1번 기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얘는 항공기, 뭐 훈련기, 그 T-50 고등훈련기 오른쪽에 그 사진이 있죠. 전투기 KF-21 전투기 있죠. 그다음 헬기
이런 것들을 그 제조하는 종합기업이죠. 항공기 부품이 엄청나지 않나요? 자동차보다 더 많다 그러더라고요. 이 안에 밑에도 그 협력회사들이 많이 있겠죠. 1차 협력, 2차 협력 이런 식으로요. 얘 설립은 1999년 10월 달에 했어요. 업력이 25년이에요. 항공기 부품 및 완제품 제조를 목적으로 해서 1999년 10월에 했네요. 그 다음은 상장은 2011년 6월에 했어요. 그래서 코스피 66이네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5조 5,951억, 약 5조 6천억 이렇게 맞겠네요. 상장 주식은 9,747만 5천 주. 그리고 대표는 강구영 씨고요. 이분은 장군 출신이더라고요. 삼성 장군인가 사성 장군인가 장군 출신이고요. 직원은 5,219명, 굉장히 많죠. 그리고 평균 연봉이 한 9,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금년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최대 주주가 얘는 한국수출입은행이에요. 지분율이 26.41%라고 2,574만 5,964주. 그리고 소재지는 경남 사천에 있고요. 주요 사업은 항공기, 우주선, 위성체, 발사체 및 그 부품 설계, 제조, 판매, 정비 이런 걸 하는 회사죠. 그래서 얘 그 주요 제품을 보면 T-50 그 훈련기, 고등훈련기하고 KF-21 한국형 전투기, 오른쪽 사진에 나왔죠. 이런 그 고정익, 그러니까 고정된 날개를 갖고 있는 그런 전투기를 말하죠. 훈련기, 뭐 전투기 이런 것들. 이쪽에서 매출이 47%, 약 절반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회전익은 헬기를 말해요. 그 기동 헬기 KUH-1 그리고 LAH는 소형 무장 헬기 이런 것들이 헬기 사업에서 16% 매출이. 그리고 이제 비행기 그 기체 구조물 보잉, 에어버스 이런 데서 이제 그 미국 보잉사를 말하죠. 이런 데 그 기체 구조물 제작해서 판매하는 게 27%. 그리고 인공위성 이런 거에서 10% 이렇게 매출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장성과 수익성을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성장성이 2022년엔 약 8.8%의 매출 증가율이 2001년 대비, 21년 대비, 그리고 23년 작년은 37% 많이 늘었고, 올해는 3분기까지만 10%가 늘었더라고요. 작년 3분기에 비해서. 그 다음에 수익성도 2022년 영업이익률이 5%였는데 작년에는 6.5%였고 금년은 7.8%, 거의 8% 다 돼갔죠. 그러니까 수익성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배당도 주당 500원씩 해서 시가 배당률 1%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장성, 수익성이 모두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걸 통해서. 그 다음 장에는 종합 의견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세 번째 종합 의견. 금년 10월 달에 외국인 매수 8위에 오를 정도로 외국인이 선호하는 주시죠. 외국인들은 장기적인 투자를 하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사놨으면 꾸준히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률도 10월 달에 12%가 됐었죠. 그 오른쪽에 차트를 봐도 10월 달에 많이 오른 게 보이죠. 그 다음에 향후 실적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 6개 증권사가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어요. 그래 6대 증권사의 그 평균 목표가가 78,700원, 약 7만원 조금 넘죠. 그래서 현재 주가 57,400원 대비 상승 여력이 23%나 되죠. 그리고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금년에는 2,869억이고 내년에는 3,694억 원으로 확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 내년은 더 좋게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수주잔고도 계약 그 수주잔고 23조 2,591억 23조 원이 넘네요. 금년 3분기 기준.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도 얘는 좋은 종목이라고 하면 맞아요. 그럼 이제 투자 전략은 목표 수익률은 지금은 장세가 불하니까 좀 낮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매수 전략은 아마 내일부터는 금투세 이제 이 폐지 소식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퍼지면서 상승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55,000원에서 57,000원 사이에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매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보면은 일봉상으로 보니까 정배열이고 우상향이에요. 그리고 단기 이평선이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이 우상향이고 최근 3일 동안 크게 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3일 동안 조정받은 것은 10월 달에 너무 단기 급등했다는 그 갭매우기 성격의 조정이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20일 이평선 밑으로 떨어지진 않았어요. 아랫꼬리가 길게 생겨서. 그 다음에 금투세 폐지를 해서 상승 전환이 기대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5,000원에서 57,000원. 오늘 11월 4일 종가가 57,400원이었으니까 그리고 시가는 57,700원이고 고가는 57,800원, 저가는 55,800원이고 종가가 57,400원이니까 그리고 20일 이평선이 55,335원, 5일 이평선이 58,260원이니까 이 55,000원에서 58,000원 사이에 사면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매도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10% 정도만 수익을 내면 매도해서 1차적으로 한 63,000원 넘어가면은 매도하고 단기 고점이더라고요, 얘가. 그러면 목표 수익률 한 10% 정도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2차적으로는 평균 목표가가 78,705원이니까 7만원 넘어가면은 매도하면은 한 20% 목표 수익률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얘가 주가가 다시 55,000원 미만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다시 또 2차 공략에 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도 좋게 보는 주식이니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거든요. 투자는 어디까지나 자기 책임이라 그랬죠. 여기서 자기 책임은 수익이 나도 내 거고 손실을 봐도 나밖에 감당할 사람이 없다. 이걸 말하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 결정은 투자자인 내 자신이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고 유익하였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사랑의 댓글, 격려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귀한 시간 내서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